진료실 문이 열리고 한 어르신이 들어오셨다. 조심스레 앉으시더니 제게 이렇게 물으셨다. 선생님, 저는 단 것도 잘 안 먹는데 왜 당뇨병이라고 하시나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을 잘못 오해했다고 말하는 사람처럼 말이다. 저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이 질문은 하루에도 몇 번씩 듣는다. 당뇨병은 달달한 음식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다. 설탕과 단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지만 그것이 당뇨병의 원인이라기보다 결과를 악화시키는 요인에 가깝다. 2024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 10명 중 6명은 단 음식을 자주 먹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당은 높았다. 문제는 단맛이 아니라 몸의 리듬이 무너진 것이었다. 이 병은 하루 사이 생기지 않는다. 오랜 세월 쌓인 생활 습관이 췌장을 지치게 만든다. 밤늦게 식사하고 운동은 미루고 스트레스는 풀지 못한 채 하루를 넘긴다. 그 반복이 췌장의 작은 세포들을 천천히 망가뜨린다. 그래서 저는 그 어르신께 조용히 말씀드렸다. 당뇨병은 단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몸이 보내온 작은 신호들을 놓친 결과일 뿐이에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더니 작게 웃으셨다. 그럼 이제부터 신호를 잘 들어야겠네요. 저는 그 한마디가 무척 기뻤다. 이 병을 이해하는 순간 이미 치료는 시작된 것이니까.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단 것을 먹으면 당뇨에 걸린다는 말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였다. 그 생각의 뿌리는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옛날 의사들은 환자의 소변이 달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당시에는 검사 장비도 없었기에 의사들은 실제로 맛을 보았다. 달았다. 그래서 당뇨병, 즉 단 것이 섞인 소변의 병이라 불렀다. 문제는 그 이름이 너무 직관적이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단 것이 원인이라고 믿게 되었다. 하지만 현대의학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그 단순한 믿음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다. 당뇨병의 핵심은 단맛이 아니라 몸이 그 단맛을 처리하지 못하는 대사균형의 문제다. 다시 말해, 원인은 입이 아니라 몸 안에 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말한다. 나는 설탕을 끊어버렸으니까 괜찮아요. 과일은 자연의 단맛이라 문제없죠. 하지만 설탕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 몸은 단맛을 직접 먹지 않아도 밥, 국수, 빵, 과일 등에서 들어온 탄수화물을 모두 당으로 바꾸어 사용하기 때문이다. 한국영양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적인 한국 성인은 하루 섭취 칼로리의 60% 이상을 탄수화물로 채운다. 즉, 단 음식을 먹지 않아도 이미 당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 셈이다. 결국 문제는 당을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그 당을 얼마나 잘 쓰느냐이다.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하곤 한다. 당뇨병은 단 것을 먹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단 것을 처리하지 못하는 몸의 병입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환자들이 놀란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의 얼굴에는 작은 깨달음이 스친다. 오해가 풀리고 나면 비로소 시작할 수 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야 할 때다.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밥이든 빵이든 심지어 과일이든 그 안에 탄수화물이 분해되어 포도당이라는 형태로 바뀝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사용하는 연료입니다. 엔진에 기름이 필요하듯 세포는 포도당 없이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반드시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 열쇠가 바로 인슐린, 인수린이입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만들어져 피 속으로 분비됩니다. 그 신호를 받은 세포는 문을 열고 포도당을 안으로 들입니다. 그러면 포도당은 에너지로 바뀌고 몸은 움직일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당뇨병 환자의 몸에서는 이 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췌장이 인슐린을 충분히 만들지 못하거나 만들어진 인슐린을 세포가 무시해버립니다. 이를 우리는 인슐린 저항, 인슐린 레지스턴스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열쇠가 맞지 않거나 문이 고장난 셈이죠.
결국 포도당은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피 속에 쌓입니다. 몸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데 쓰지 못하고 피 속에는 쓸 수 없는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이 모순이 바로 당뇨병의 본질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중 약 30%가 이미 인슐린 저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3명 중 1명이 몸이 보내는 당 조절 신호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중 절반 이상이 아무 증상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 조용한 병이라 불립니다. 포도당이 피 속에 오래 머물면 그 달콤함은 독이 됩니다. 혈관벽에 들러붙어 점점 딱딱하게 만들고 심장, 눈, 신장, 신경 등 몸 구석구석에 가느다란 혈관부터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히 피로하거나 눈이 침침한 정도로 느껴지지만 그 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숫자의 병이 아닙니다. 혈당이 높다는 건 결과일 뿐입니다. 진짜 문제는 몸이 더 이상 자신을 조절하지 못하는 리듬의 붕괴에 있습니다. 밤늦게 먹고, 잠을 줄이고, 움직이지 않는 생활 속에서 췌장은 매일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려 애쓰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어느 날 피검사 수치로서 비로소 그 결과가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하지만 사실 답은 단순합니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68살의 여성 어르신이셨죠. 처음 병원에 오실 때만 해도 얼굴에는 큰 걱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냥 발에 상처가 하나 났는데 잘 낫질 않네요. 그분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자고 말씀드렸고 혈당을 확인하던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공복 혈당이 40이었습니다. 그분은 눈을 크게 뜨며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단 걸 거의 안 먹는데요. 그분의 식습관을 자세히 들어보니 정말로 단 음식을 자주 드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녁은 늘 늦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식탁에 앉았고 식사 후에는 바로 누워 TV를 보셨습니다. 그 생활을 수년간 반복해 오셨던 겁니다. 몸은 이미 지쳐 있었고 췌장은 밤낮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결국 인슐린의 균형이 무너졌던 것이죠. 저는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문제는 단 것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그분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작은 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녁을 일찍 먹고 식사 후에는 가볍게 동네를 걸으셨습니다. 간식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마셨고 잠도 이전보다 1시간 일찍 주무셨습니다.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몸에 나타났습니다. 3달 후 혈당은 130까지 내려갔고 상처는 깨끗이 아물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 거보다 늦은 밥이 더 무서운 거였네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당뇨병은 단 것의 병이 아닙니다. 습관의 병, 리듬의 병입니다. 우리 몸은 작은 규칙 속에서 안정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이 무너질 때 병이 찾아옵니다. 그 어르신의 미소를 떠올릴 때마다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몸은 우리가 돌보는 만큼 되돌아온다. 진료실에서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는 특별하지만 동시에 평범합니다. 그만큼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4년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어르신 3분 중 1분이 당뇨병을 앓고 있거나 이미 고혈당 전 단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단 음식을 자주 먹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럼에도 혈당은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사에서 밤 9시 이후에 식사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당뇨병 발생률이 1.8배 높았습니다. 또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사람은 인슐린 저항 위험이 2.3배 높았다고 합니다.
운동 부족도 빠지지 않습니다. 하루 30분 미만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의 혈당 조절, 실패율은 그 이상 걷는 사람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숫자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단맛의 문제가 아니라 리듬의 문제입니다. 밥을 언제 먹는가, 얼마나 자는가, 얼마나 움직이는가. 이 단순한 세 가지가 혈당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몸은 우리가 보내는 작은 신호 하나에도 즉각 반응합니다. 늦은 밤의 식사, 줄어든 수면, 줄어든 걸음수, 이 모든 것이 췌장의 하루를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의학은 숫자로 증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이 수치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의 삶임을 매일 느낍니다. 그래서 숫자를 말할 때마다 마음속에서는 늘 같은 문장이 떠오릅니다. 병은 통계로 보이지만 회복은 하루의 습관에서 시작된다. 진료를 하다 보면 나는 잘 먹고 잘 자요 라고 말하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들어보면 그 잘이라는 말 속에 작은 오류가 숨어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밤 9시가 넘어서야 시작되고 식사 후에는 TV 앞에 앉아 간식을 먹거나 단 음료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자정이 훌쩍 넘습니다. 몸은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야 쉬어야 하는데 음식이 들어오면 췌장은 다시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 인슐린 분비의 리듬이 깨집니다. 몸은 규칙을 좋아합니다.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는 회복하는 것이 자연의 순서입니다. 그 순서가 뒤바뀌면 몸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심장은 쉬어야 할 시간에 뛰고 췌장은 자야 할 시간에 일합니다. 그 결과 혈당이 올라가고 몸은 피로와 무기력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건강을 되찾는 길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 한 끼의 시간을 앞당기고 단 10분이라도 걷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의 루틴을 조금만 바꾸면 몸은 금세 변화를 느낍니다. 몸은 늘 우리 편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목소리를 너무 오래 외면해 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새로운 걸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기본이야말로 당뇨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당뇨병을 관리하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꾸준한 실천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을 잘 챙겨 드시고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지키세요. 그리고 하루에 10분이라도 걸으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건강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당뇨 환자 중 하루 30분 이상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합병증 발생률이 40% 낮았습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히 다리를 움직이는 일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순환을 깨우고 심장과 혈관에 새로운 리듬을 불어넣는 행위입니다. 몸은 움직이는 만큼 기억합니다.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혈당을 바꿉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고 그 호르몬은 혈당을 높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의 긴장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음식, 운동, 마음.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면 혈당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한 번 무너진 건강도 다시 설 수 있습니다. 몸은 우리가 돌보는 만큼 반응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한 걸음이라도 더 걸으며 오늘 자신을 칭찬하는 그 마음이 바로 치료의 시작입니다. 당뇨병은 싸워서 이기는 병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며 다스리는 병입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몸은 이미 회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은 단순합니다. 당뇨병은 단 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병은 단맛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리듬, 그리고 마음의 균형이 무너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건 우리가 스스로 되돌릴 수 있는 병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몸은 우리가 돌보는 만큼 회복합니다. 식사 시간을 조금만 앞당기고 조금 더 일찍 잠들고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걸어보세요. 그 단순한 습관이 혈당을 바꾸고 삶의 흐름을 바꿉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그런 변화를 수없이 봐왔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작은 실천으로 몸이 다시 리듬을 찾은 사람들, 그들의 눈빛에는 나는 아직 괜찮다는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나요? 혹시 당신도 나는 단 것을 잘 안 먹는데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느낀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마음을 전해주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공유, 쉐어하셔서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건강한 이야기를 함께 듣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 subscribe 해주세요. 몸의 균형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 말을 들은 한 어르신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70세 어르신의 첫 진단 순간 나는 단 것을 안 먹었는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희선진이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오늘보다 더 평안하고 건강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